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다의 보약이라 불리는 해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해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저도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특히 좋은 식재료를 먹어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주변에서 해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나 건강 챙기려고 하실 때 해삼 선물 세트 주고받는 거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들으시면 해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해삼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해삼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중장년층 건강식으로 정말 좋아요. 특히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저희 어머니가 70대이신데 꾸준히 해삼을 드시거든요. 확실히 피부 탄력이 다른 분들보다 좋으세요. 또 해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해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먼저 해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해삼과 정말 잘 맞는 음식은 바로 전복이에요. 전복과 해삼을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정말 환상의 조합이거든요. 둘 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면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요. 타우린은 간 기능 회복에 특히 좋은데요. 저희 남편이 회식이 잦은 직장에 다니는데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전복 해삼죽을 자주 끓여 드렸더니 다음 검진 때 수치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전복과 해삼을 함께 드실 때는 죽으로 끓여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훨씬 잘 되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불린 쌀에 참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전복과 해삼을 넣고 함께 끓이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거예요. 해삼은 특히 오래 끓이면 질겨지거든요. 약 30분 정도만 끓이시면 딱 좋은 농도가 나와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인삼이에요. 해삼과 인삼, 이름도 비슷하죠? 실제로 효능도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예요. 해삼은 음을 보하는 식품이고 인삼은 양을 보하는 식품이라서 함께 먹으면 음양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조합을 특히 강조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환갑을 넘기시고 나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셨더니 해삼과 홍삼을 함께 드시라고 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해요. 예전엔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쾌하게 일어나신대요. 해삼과 인삼을 함께 드실 때는 보통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거나 차로 우려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해삼을 끓일 때 홍삼액을 조금 넣어주셔도 좋아요. 다만 인삼은 체질에 따라 안 맞는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마늘과의 조합이 좋아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해삼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준다고 해요. 게다가 마늘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항균 작용도 뛰어나잖아요. 해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 요리법을 보면 해삼 요리에 마늘을 많이 사용해요. 해삼 볶음 만들 때도 마늘을 꼭 넣고요. 해삼초에 만들 때도 초고추장에 다진 마늘을 넉넉히 넣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맛도 좋아지고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합이거든요. 저는 해삼을 드실 때 마늘을 곁들이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특히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좋아요. 제 동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는데요. 식이 저절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마늘과 해삼을 자주 먹였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병행하셨지만요. 네 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해삼의 사포닌과 만나면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표고버섯과 해삼을 함께 요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볶음이에요. 표고버섯을 기름에 볶다가 해삼을 넣고 간장, 맛술로 간을 하면 정말 맛있는 반찬이 돼요. 아니면 탕으로 끓여도 좋아요. 표고버섯을 우린 물에 해삼을 넣고 끓이면 국물이 정말 구수하고 영양가도 높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몸살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 제가 이 탕을 끓여 드렸어요.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고 나서 푹 주무시면 다음날 훨씬 나아지시더라고요. 보약 먹는 것 못지 않다고 하셨어요. 5번째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도 잘 맞아요. 같은 바다 식품이니까 당연히 궁합이 맞겠죠.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한데요.
해삼의 단백질과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정말 완벽한 조합이 돼요. 특히 갑상선 건강에도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해삼 미역국이에요. 생일날 먹는 미역국에 해삼을 넣으면 영양가가 훨씬 높아져요. 만드는 방법도 일반 미역국이랑 비슷한데 해삼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참기름에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해삼을 넣는 거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끝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 조리할 때 이 국을 끓여줬어요. 일반 소고기 미역국도 좋지만 해삼을 넣으니까 기력 회복이 더 빠르더라고요. 모유 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해요. 6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잖아요. 해삼의 단백질이 체내에서 잘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필요한데요. 브로콜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줘요.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해삼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는 방법은 샐러드나 볶음이 좋아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해삼과 함께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면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볶아서 먹으면 서양식 요리처럼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해산물로만 섭취하신대요. 그분이 자주 만드는 메뉴가 해삼 브로콜리 볶음이에요. 영양도 챙기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하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번째는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와도 궁합이 좋아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해삼의 단백질과 만나면 두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중장년층은 치매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조합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해삼 요리에 고명으로 잣이나 호두를 올려주시면 돼요. 해삼죽 만들 때도 위에 잣을 뿌려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아니면 간식처럼 해삼과 견과류를 함께 먹어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공복에 말린 해삼 한 조각이랑 호두 몇 알을 함께 먹어요. 처음엔 좀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나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머리도 맑은 느낌이에요. 8번째로 생강과도 잘 어울려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잖아요. 해삼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함께 먹으면 균형이 맞춰져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해삼을 요리할 때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줘요. 해삼탕 끓일 때 생강 몇 조각 넣어주시거나 해삼초에 만들 때 생강즙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제 친구 한 분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세요. 해삼이 좋다고 해서 드셨는데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차와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훨씬 편하다고 해요. 지금은 해삼 먹을 때마다 생강차를 곁들이신대요. 9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해삼의 영양 흡수를 도와준다고 해요. 게다가 둘 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함께 먹으면 노화 방지에 더 좋아요. 특히 피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해삼 먹고 나서 녹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아니면 해삼 요리에 녹차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도 돼요. 요즘 건강식 레스토랑 가면 녹차를 활용한 요리가 많잖아요. 해삼과의 조합도 그런 맥락이에요. 저는 해삼 드신 후에 녹차를 마시는 게 입가심으로도 좋더라고요. 해삼 특유의 맛이 남아있는데 녹차를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져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삼 먹으면 자연스럽게 녹차를 찾게 돼요. 10번째로 양배추도 좋은 짝이에요. 양배추는 위 건강에 특히 좋잖아요. 해삼과 함께 먹으면 소화기 건강에 더 도움이 돼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양배추와 해삼을 함께 먹는 방법은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양배추를 갈고 거기에 불린 해삼을 함께 넣어서 갈면 돼요. 맛이 좀 특이하긴 한데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마실만해요. 아니면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요. 제 지인 중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약을 먹어도 자꾸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양배추 해삼 주스를 아침마다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자, 이제까지 해삼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해삼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감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이 해삼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가을철에 조심하셔야 해요. 가을에 감이 제철이잖아요. 해삼도 가을부터 겨울이 제철이고요. 둘 다 제철 음식이니까 함께 먹기 쉬운데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해삼을 드시고 후식으로 단감을 드셨대요. 그날 저녁에 배가 너무 아프시고 소화가 안 되셨다고 해요.
병원 가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해삼이랑 감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셨죠. 두 번째는 녹두예요. 녹두도 해삼과 상극이에요. 녹두는 해열 작용이 강한데 해삼의 보양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녹두는 한랭한 성질이 강하고 해삼도 찬 성질이 있어서 둘이 만나면 너무 차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녹두죽이나 녹두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해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녹두로 만든 청포묵이나 숙주나물도 조심하셔야 해요. 물론 소량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과도하게 함께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의외로 포도예요. 포도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껍질에 더 많아요. 감보다는 덜하지만 해삼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포도를 많이 드셨다면 해삼은 좀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여름 과일로 포도 많이 드시잖아요. 포도를 실컷 먹고 나서 저녁에 해삼 요리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 전반을 주의하셔야 해요. 수박, 참외, 오이, 배 같은 것들이요. 해삼 자체가 차가운 성질이라서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배가 냉한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 시원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해삼을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저도 한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고 저녁에 해삼죽을 먹었다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뒤로는 절대 그렇게 안 먹어요. 다섯 번째는 식초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해삼 초회처럼 약간의 식초는 괜찮은데 너무 신 초장에 오래 담가두면 해삼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해삼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거든요. 해삼초회 만드실 때 초장을 진하게 만들지 마시고 적당히 만드세요. 그리고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오래 두면 식초가 해삼에 계속 작용해서 영양가가 떨어져요. 여섯 번째는 술과의 조합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맥주나 소주 같은 찬 술은 해삼과 잘 안 맞아요. 해삼이 차가운 성질인데 차가운 술까지 더하면 속이 냉해질 수 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해삼 요리 나오고 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소량의 따뜻한 소주나 약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해삼의 좋은 효능도 다 날아가고 속만 상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기름진 음식과의 과도한 조합도 피하는 게 좋아요. 해삼 자체가 담백한 식품이잖아요. 여기에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를 함께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해삼 요리를 하실 때 너무 기름을 많이 쓰지 마세요. 볶을 때도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적당히만 쓰시고 튀기는 조리법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해삼의 장점을 살리려면 담백하게 요리하는 게 최고예요. 여덟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과의 조합도 신중하셔야 해요. 해산물과 유제품이 배합이 안 좋다는 건 많이 아시잖아요. 해삼도 마찬가지예요. 우유의 칼슘과 해삼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우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날 아침이나 점심에 해삼을 드신다면 우유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 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세요.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다른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아홉 번째는 매운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고추나 겨자 같은 자극적인 양념을 과도하게 쓰면 해삼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또 해삼의 부드러운 식감도 망가뜨리고요. 물론 약간의 매운맛은 괜찮지만 너무 맵게 하지는 마세요. 초고추장에 해삼 찍어 먹을 때도 고추장을 너무 맵게 하지 마세요. 은은한 매운맛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해삼 본연의 맛도 느끼고 영양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열 번째로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이 해삼의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콜라 같은 건 절대 피하세요. 해삼 먹고 나서 갈증 난다고 콜라 마시면 정말 안 좋아요. 해삼 드시고 나서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녹차나 보리차가 특히 좋고요. 찬물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상온의 물이 가장 무난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해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먼저 해삼을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생해삼을 사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손질이 번거로우시다면 건해삼이나 손질된 해삼을 사셔도 돼요. 다만 너무 싼 제품은 피하세요. 해삼은 가격이 품질을 반영하는 편이거든요. 건해삼을 사셨다면 불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찬물에 24시간 정도 불린 다음 내장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야 해요. 이때 쌀뜨물을 이용하면 비린내도 잡고 더 부드러워져요. 저는 항상 쌀뜨물에 불려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침 식사로 해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영양 흡수가 제일 잘 되거든요. 생해삼을 얇게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해삼죽으로 드시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는 말린 해삼을 물에 불렸다가 그냥 씹어 먹기도 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해삼죽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 한 컵을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쌀은 물기를 빼고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살짝 볶아요. 쌀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으면 돼요. 그 다음 물을 붓는데 쌀의 7배 정도 부으면 적당해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저어가며 20분 정도 끓여요. 이때 해삼을 넣는데요. 생해삼은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넣고 건해삼은 미리 불려서 준비해 두었다가 넣으면 돼요. 해삼 넣고 10분 정도 더 끓이면 되는데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전복이나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더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전복은 해삼 넣을 때 같이 넣으시면 되고 표고버섯은 쌀 볶을 때 함께 볶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잣을 고명으로 올리면 영양도 더하고 보기에도 좋아요. 점심이나 저녁으로는 해삼볶음도 좋아요. 해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애호박, 당근, 양파, 표고버섯 같은 채소들도 준비해요.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다가 채소를 넣어요. 채소가 반쯤 익으면 해삼을 넣고 간장, 맛술, 굴소스로 간을 해요. 센 불에서 재빨리 볶는 게 포인트예요. 이 볶음에 브로콜리를 추가하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브로콜리는 미리 데쳐 두었다가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색깔도 예쁘고 식감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만든 해삼볶음은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그만이에요. 해삼초에도 자주 해 드시면 좋은데요. 만드는 법이 간단해요. 생해삼을 얇게 썰어서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빼요. 오이와 배를 채 썰어서 준비하고요. 초장은 고추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요. 식초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은은하게 신맛 나는 정도면 적당해요. 접시에 해삼, 오이, 배를 담고 초장을 곁들여 내면 돼요. 먹을 때 초장에 살짝만 찍어서 드세요. 너무 많이 찍으면 해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통깨를 뿌려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해삼탕도 겨울에 드시기 좋아요. 물에 해삼, 무, 대파, 마늘을 넣고 푹 끓이는 거예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들깨가루를 풀어주면 구수한 맛이 배가 돼요. 생강을 몇 조각 넣어주면 비린내도 잡히고 몸도 따뜻해져요. 이 탕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추가하면 더 좋다고 했죠. 미역은 물에 불렸다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으면 돼요. 다시마는 육수 낼 때 넣었다가 건져내도 되고 그냥 함께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만든 해삼탕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으면 정말 좋아요. 해삼찜도 별미예요. 찜기에 해삼을 올리고 생강, 대파, 마늘을 얹어서 쪄내는 거예요. 20분 정도 쪄내면 되는데 너무 오래 찌면 질겨지니까 시간을 잘 지켜야 해요. 다 쪄낸 후에는 초간장을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여기에 인삼을 함께 넣고 찌면 보양식이 돼요. 홍삼이나 수삼을 얇게 썰어서 해삼 위에 올려두고 찌면 돼요. 인삼향이 해삼에 배어들어서 풍미가 좋아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환절기나 겨울철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해삼을 활용한 건강음료도 만들 수 있어요. 불린 해삼에 양배추, 사과, 당근을 함께 넣고 갈면 돼요. 물을 적당히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고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이 음료는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소화기 건강에 특히 좋아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추가하면 영양가가 더 높아져요. 브로콜리는 생으로 넣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넣어도 돼요. 맛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소량만 넣고 익숙해지면 양을 늘리세요. 해삼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어요. 시중에 해삼 분말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우유나 두유에 타서 먹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유와는 궁합이 안 좋으니까 두유나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해삼 가루를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요.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괜찮고 목 넘김도 부드러워요. 출장이나 여행 갈 때도 해삼 가루를 챙겨가서 먹어요. 휴대하기 편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해삼을 드실 때 계절에 따라 조합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봄에는 싹이 나는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냉이나 달래 같은 걸 해삼과 함께 무쳐서 먹으면 봄철 입맛을 돋워줘요. 여름에는 오이나 미나리 같은 시원한 채소와 함께 초회로 만들어 먹으면 좋고요. 가을에는 버섯과 함께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을 해삼과 함께 볶거나 전골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탕이나 죽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무나 배추를 넣어서 국물 요리로 만들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보충돼요. 해삼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생해삼은 신선도가 생명이니까 구입하시면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당일 먹지 못하면 냉장 보관하시되 2일 이내에 드세요.
장기 보관하려면 손질해서 냉동하시는 게 좋아요. 냉동하면 3개월 정도는 괜찮아요. 건에 삼은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가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고요. 가끔씩 꺼내서 햇볕에 말려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건해삼을 항상 집에 구비해둬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불려서 쓸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해삼을 꾸준히 드시려면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먹는 것보다는 격일로 먹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먹는 양은 생해삼 기준으로 5만 100지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 해삼을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50지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해삼을 먹으면서 주의해야 할 증상도 알아두세요. 만약 해삼 먹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해삼 먹고 설사나 복통이 생기면 해삼의 차가운 성질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강차를 마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양을 줄이거나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세요. 생강이나 마늘을 곁들이는 게 좋아요. 해삼은 어린이나 임산부도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이는 어른의 절반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임산부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해삼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수술 후 회복기에도 해삼이 좋아요. 고단백 저지방이라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친척 중에 수술하신 분이 계셨는데 회복 기간에 해삼죽을 자주 드셨어요. 담당 의사도 좋은 음식이라고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회복이 빨라서 예상보다 일찍 퇴원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해삼을 드실 수 있어요. 해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해삼죽을 만들 때 쌀의 양을 줄이고 해삼의 양을 늘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해삼이 좋아요. 해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다만 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과하게 넣지 마세요.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 더 좋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한테도 해삼은 좋은 선택이에요. 해삼은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해삼을 주목하세요. 해삼의 콘드로이틴 성분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이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 해삼을 드신 후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나아졌다고 하세요.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해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해삼의 콜라겐과 미네랄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다만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안에서부터 피부를 개선하는 거죠. 갱년기 증상으로 힘드신 분들도 해삼을 드셔보세요. 해삼의 사포닌 성분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요즘 갱년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해삼을 먹으면서 안면 홍조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해삼과 호두를 함께 드셔보세요. 두뇌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저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아침마다 이 조합으로 먹고 있는데 확실히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해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해삼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숙면을 돕는다고 해요. 저녁에 해삼을 가볍게 드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해삼과 표고버섯을 함께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이 면역력 강화에 최고예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자, 오늘 해삼과 궁합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해삼과 잘 맞는 음식은 전복, 인삼, 마늘, 표고버섯, 미역, 브로콜리, 견과류, 생강, 녹차, 양배추예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해삼의 효능이 배가 돼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감, 녹두, 포도, 차가운 과일과 채소, 과도한 식초, 찬술, 기름진 음식, 유제품, 매운 음식, 탄산음료예요. 이런 음식들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해삼을 드실 때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세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기면서 드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제 경험상 해삼은 정말 중장년층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이에요. 저도 2년 넘게 꾸준히 먹고 있는데 확실히 전보다 기력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하고 피로 회복도 빨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해삼을 현명하게 드시길 바라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을 바르게 먹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해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세요.